통일교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특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확보를 위해 중앙당사와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서버업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인 한학자 총재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원 명부 서버 관리 업체로 유상범 의원과 박성훈 의원 등이 들어갑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서버 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모여든 겁니다. 앞서 국민의힘 반발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특검은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 당사와 동시에 서버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빈집 털이하듯이 쳐들어와서 국민의힘은 이번에도 중앙 당사에서 특검 압수수색을 막아서며 당원 명부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이미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기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이미 제출을 무시하고 현재 강제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통일교는 지난 2023년 3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지원하기 위해 교인들을 대거 국민의힘에 입당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에 대한 통일교의 지원이 결국 한학자 총재의 지시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한 총재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전달하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을 전달하며 청탁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권성동 의원에게 1억 원 왜 전달하셨나요?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청탁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게 아닌가요? 없어요. 한 총재의 비서실장이었던 정원주 씨도 불법 정치자금 전달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다음 주 월요일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 관련 소식입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당원 명부를 절대 내줄 수 없다고 하자 이제는 저희 당원 명부를 관리하는 민간 업체까지 빈집 털이하듯이 쳐들어와서 저희 당원 명부를 탈취해 가겠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야당 탄압의 말 그대로 슈퍼이크입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협박하고 패스트트랙 재판을 통해서 야당을 말살하려고 하고 정치특검과 법원이 협잡해서 국민의힘 의원을 구속하고 국민의힘의 심장을 도려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심장을 도려낸다. 그럼 죽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저건 이제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계속 반발로 실패하고 안 되니까 돌아간 건데 약간 장동혁 대표 말을 들으면 주효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글쎄요.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판사 출신 아닙니까? 네네. 법원에서 왜 압수수색 영장을 계속 발부를 해주느냐? 자기가 판사된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거 알 거 아닙니까? 범죄 혐의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당원 명부를 확인해야만이 통일교와 국힘 간의 관계, 권성동과의 관계가 이제 명백히 이제 입증이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법원의 확신에 찬 판단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계속 발부해 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판사 출신인 장 대표가 야당 탄압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거는 정말 어불성설이죠. 예, 그건 있을 수도 없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저런 식으로까지 적극적으로 야당 탄압이다 하면서 이제 온갖 이제 소리를 높이는데 결국은 장 대표를 당선시켜 준 사람들이 통일교 신자들이 입당한 국민의힘 당원들의 힘에 의해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보온 차원에서 또는 그 사실이 드러날까봐 저렇게 강력하게 규탄하고 반대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전문 용어로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아주 압축적으로 잘 표현해 주죠. 선거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년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국힘당으로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몇 개 없거든요. 근데 이게 야당 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가야지 적어도 TK나 PK 쪽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아시다시피 장동혁 대표가 지금 입지가 그렇게 탄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내 입지를 좀 더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지층도 좀 끌어내겠다는 의도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 깔렸다고 볼 수 있는 게 트라우마일 겁니다. 지금 정당 해산 트라우마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작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장동혁 대표 발언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통합진보당을 계속 지금 떠올리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지금 관리업체 압수수색한 것도 사실 이게 통합진보당 때 그 서버를 직접 관리업체를 좀 털었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통합진보당 때도 그 당원 명부를 거기서 얻어왔습니다. 아마 그런 걸 볼 때 지금 당시 지금 국힘당은 통합진보당의 그런 프로세스를 머리에 두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트라우마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지은 위원장님, 수사를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아마 교인 명부가 확보됐을 것 같고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이쪽에서 확보하면 대조만 하면, 그렇죠. 그다음에 당원 명부는 이름만 있는 건 아니고 뭐 개인 언제 식별번호, 주민번호라든지 뭐 있을 거 아닙니까? 몇 맞습니다. 가지 사항들은. 그럼 대조만 해보면 딱 나오니까 기필코 막아야 되는데 오늘 뚫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지 않습니까? 이제 권성동을 당대표로 만들기 위해서 통일교회에 있는 당원들을 무더기로 입당을 시켰다라는 의혹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즈음에 정말 무더기로 통일교 교인들이 입당 일자까지 다 나오거든요. 그 일자에 다 들어가 있으면 이거 입당시킨 거 아니야? 라는 거고, 이것은 법적으로는 경선 업무를 방해한 거기 때문에 업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까지 저항을 하는 게 이거 이상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당신들, 그러니까 통일교에서 당신들 전부 다 입당해라고 해서 그럼 입당할게요라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명부를 다 넘겨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명부를 개별적으로 내가 입당할게요 하는 게 아니라 명부를 그냥 넘겨줬을 수 통일교 있겠다. 신자들의 명부를. 그렇죠. 개별 입당이 아니라 그냥 통째로 세트로 넘겨주면 이거는 완전 개인정보법 위반이거든요. 이거는 5년 이하 징역에 5천만 원 이하 벌금인데,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이거 입당하세요 하면 입당 종이도 나눠줘야 돼, 뭐 써야 돼, 굉장히 뭐 일이 많아요.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자기들이 다 명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돈도 주고 뭐도 주고 할 것 같으면 그냥 명부를 다 넘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통일교에서만 이렇게 명부를 넘겨받았을까 말고 신천지에서도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받았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명부들을 받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사실 권성동만 문제가 되는데, 권성동 이미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구속됐으면 그냥 버려도 되는데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막는 거지? 본인들도 그런 식으로 명부를 받아서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까면 이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는 거면 이거는 정말 이 처벌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가 뚫리면 나도 무사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있을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정말 해산으로 바로 가는 게, 이제 헌법 8조에 의하면 정당의 목적 활동 조직은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가지고 이렇게 명부를 받아가지고 만약에 조직을 만들었다, 당원을 만들었으면 이거는 정말 빼박으로 해산 사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로 정말 해산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한학자 입장에서 보면 권성동에게만 돈을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때 쓰는 말이 내가 왜 성대모사는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장동혁의 말이 틀리지 않은 게, 이거 당원 명부가 정말 국힘의 심정을 도려내는 일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방금 나는 좀 충격적인 해석인데, 통째로 명부를 가지고, 그러면 아까 헌법 8조 비민주적인 정당 운영, 그 정당 해산 사유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막을 하나? 야, 그런 의혹 제기. 그러니까 형사재판에서 하나만 뭐 인정이 되면 바로 위헌정당 심판 갈 수 있겠네요. 진짜로. 만약에 명부가 넘어갔으면 그냥 다 빨리 하세요라고 해갖고 본인이 개개인이 알아서 했다면 그 입당 일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이가 있고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막 이렇게 하루에 그냥 바로 됐다. 그냥 지게로 저 날르듯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대 쫙 들어오고 이러면 보면 알죠. 그렇죠. 그럼 명부가 바로 넘어간 거일 수 있죠. 네. 어떤 분이
공산당이네라고 댓글을 달으셨는데 공산당도 이거보단 잘하지 않나 싶은데요. 공산당은 당원 관리가 철저하죠. 오히려 입당하려면 뭐 공부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잘 거기는 모르지만 뭐 네. 거의 고시 치듯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 그 통진당 자꾸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진당 해산 진행되는 프로세스가 처음에는 일단 그 당원 명부부터 좀 털기 시작하거든요. 그렇게 착착착착 진행되고 털린 당원 명부를 가지고 일일이 무슨 어떤 다른 사안들하고 대조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다른 일들이 연달아서 걸리게 되거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통일교만 그랬겠느냐, 권성동만 그랬겠느냐, 또는 그것뿐이겠느냐 이런 부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는 별건들이 앞으로 우수수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마 제일 아마 두려울 겁니다. 그리고 그게 나오면은 이제 정당 해산은 피하기 어려울 거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빤한 거짓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